따뜻한 온기가 그리워지는 겨울. 서울의 한 생선구이 골목. 노릇노릇 고등어 굽는 냄새가 사람들의 발길을 유혹합니다. 어머니 코 고는 소리 조그맣게 들리네. 국민생선 고등어, 노릇노릇한 고등어 이게 기름 들면서 이거 먹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걸요. 소금에 절여놓고 편안하게 주무시는구나. 나는 내일 아침에는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해도 어머니처럼 편안한 옛 친구처럼 부담 없고 친숙한 생선 고등어. 절여놓고 주무시는구나. 나는 내일 아침엔 고등어구이를 먹을 수. 우리 옛날에 좀 어려웠을 때 연탄불에 우리 엄마들이 고등어 구워줬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많이 또 구워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나는 내일 아침엔 고등어구이를 먹을 추억의 한 자락을 떠올리게 하는 맛. 국민생선 고등어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엄마만 봐도 좋은걸. 일 년 365일 짭조름한 바다 내음으로 가득한 목포 수협 위판장. 때가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반가운 손님들로 이곳은 오늘도 쉴 틈이 없습니다. 어디서 득음의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늘 넘치도록 내어주는 바다. 그야말로 위판장 가득 한바탕 잔치가 펼쳐졌습니다. 정말 조기, 갈치, 불볼락, 가자미 등 정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인근 바다에서 잡힌 이 수산물들이 모인 위판장에 오니까 바다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는데요. 폰에도 철마다 때마다 이렇게 넉넉함을 주는 이 바다, 정말 고마운 바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불볼락, 와, 이거 다 내 거, 다 내 거. 오, 이 고등어인가? 은빛 갈치와 황금조기 틈에서도 푸르른 바닷빛을 닮은 고등어가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지금 많은 생선들 가운데 지금 유독 이 고등어가 지금 보이는데요. 고등어 지금 제철이에요? 고등어하고 네. 갈치하고 제철이에요. 고등어하고 대치. 네, 네. 그러니까 겨울에 먹는 이 고등어랑 갈치 맛 기가 조기가 막히죠. 제철이에요. 조기도 제일 제철이고. 맛있는 철이에요.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이 고등어는 어떻게 잡아요? 고등어는 안강망이 잡고 유자망도 잡고 그래요. 그럼 고등어를 위해서 이게 따로 이렇게 고등어 잡이 배가 따로 있나요? 여기 목포는 고등어 잡이가 따로 없이 네. 안강망 유자에 같이 잡아요. 아 그러면 고등어, 갈치, 조기를. 아 그래요. 고등어만 위한 게 아니라 잡다 보면 올라오는 게 고등어네요. 고등어, 갈치, 조기가 다 올라와요. 오. 그래서 네. 여기서 나는 생선은 전국을 판매를 다 해요. 아 그렇구나. 올해는 어때요? 저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어획량이 비해서 평년작이라고 보면 돼요. 평년작이라고. 잘 잡아요? 예, 잘 예. 잡혀요? 네. 그렇구나. 푸른 바다에 펄떡이는 생명력을 품은 고등어. 제철 맞은 고등어가 우리의 곁으로 찾아왔습니다. 예부터 고등어는 맛은 물론이고 가격까지 저렴해서 서민들의 밥상에 빠지지 않는 찬거리였는데요. 특히 찬바람이 부는 가을부터 겨울까지 살이 두툼하게 오르고 기름기가 이렇게 꽉 차올라서 더욱더 맛있게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담백하고 통통한 식감으로 모두에게 인기 만점인 대한민국 대표 생선 고등어 만나러 지금 가보시죠. 사시사철 부산 영도항 인근은 강태공들의 발길로 분주합니다. 여러분
숭어, 전어 등 낚싯줄을 던지기 무섭게 다양한 바다 생선들이 줄줄이 낚여 올라오고 간혹 고등어도 모습을 드러내긴 하지만 씨알 작은 한두 마리가 고작인데요. 겨울이 깊어질수록 먼 바다로 이동하기 때문에 근해에선 녀석들을 만나기가 어려워진 거죠.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0월달 그 정도 겨울이 되면 낚시로는 잡기가 힘드네요. 뭐 낚시로 잡기는 어렵지는 뭐 어렵게 좀 어려운데 조금 좀 멀리 좀 나가야 돼 그 좀 나오고요. 근해에서는 좀 어렵죠. 이쪽 우리 생활 낚시하는 데서는. 계절에 따라 살기 좋은 수온을 찾아다니는 고등어. 고등어는 산란을 위해 봄철 한반도로 북상했다가 가을이면 남쪽으로 이동하는데요. 고등어는 이제 수온을 따라 자기 최적 수온이 한 15도씩 내외인데요. 추워지는 겨울철에는 이제 바다 수온이 내려가면 아무래도 제주 주변 해역이나 그 아래쪽 그 해역이 수온이 따뜻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겨울을 보내고 그리고 봄철에 이제 산란을 하거든요. 산란을 하고 나서 이제 점점 봄철이 지나면 수온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온이 올라가면 다시 이제 남해부터 시작해서 동해나 서해로 이렇게 다시 북상했다가 다시 가을철 이후에 수온이 떨어지게 되면 다시 따뜻한 남쪽으로 제주도 쪽이죠. 이쪽으로 다시 이제 남하하는 이런 어떤 회유 패턴을 보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가을철 이후 제주 남쪽으로 이동하는 고등어. 그래서 겨울이 되면 제주 앞바다에선 본격적인 고등어 잡이가 시작됩니다. 불빛에 잘 모이는 습성을 이용해 고등어를 유인하는데요. 자선어부에도 밝은 곳을 좋아하는 성질을 이용해 불을 밝혀 밤에 낚는다라고 고등어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등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빛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어 잡을 때 불빛을 이용해서 일단 고등어를 이제 유집시키고 그 큰 군집을 형성하는데 이제 다른 종보다 이게 군집이 큽니다. 그래서 배를 여러 척에 둘러싸서 건조하는 그런 형태의 조업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형 선망어업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고등어를 잡는 방식인 대형 선망어업은 꽤 조직적입니다. 본선과 불을 밝히는 두 대의 등선, 그리고 고등어를 나르는 운반선이 한 통을 이뤄 조업을 하는데요. 삼각형으로 그물을 치고 차차 그 범위를 좁혀 녀석들을 건져 올립니다. 고기가 널려 있을 때는 등선이 집을 해가지고 고기를 모아가지고 본선에 투망하는 방식이 있고, 그래가지고 고기가 뭉치 있을 때는 소나를 보고 본선에서 막바로 투망하는 직접 투망하는 방식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등선에서 집을 해가지고 고기를 모아가지고 투망한 거예요. 무리를 지어 활동하는 습성이 있어 한 번 그물을 건질 때마다 어마어마한 양이 올라오는 고등어. 특히 성질이 급해 그물에 걸리자마자 죽어버리는 고등어는 가을부터 겨울까지 워낙 지방이 많다 보니 부패 속도도 빠른데요. 그래서 신선도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바다에서 잡아 올리자마자 얼음과 함께 어창에 보관됩니다. 상가 정도 되려나 운반선에 어물 적재해가지고 부산 가서 판매하고 그럽니다. 세상이 잠든 시간. 고등어 운반선이 항구에 도착하면 부산 공동어시장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잡히는 고등어의 약 90% 정도가 거래되는 이곳은 일명 고등어 시장이라 불리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제주 인근에서 잡힌 그것도 선도가 생명인 고등어를 왜 부산까지 운반하는 걸까요? 고등어 유통하시는 분이 여기가 대량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위판장에 가는 것보다도 여기서 오면 좀 거리가 멀어도 여기 오는 이유가 고가의 억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시장을 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고등어 철이 되면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해지는 봉동어 시장. 매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이곳에선 고등어 전쟁이 펼쳐집니다. 힘들어요. 최고 노동이지. 네? 최고 노동이지. 일 중에 제일 힘드는 게 이거 아닙니까? 워낙 양이 많은 데다 크기별로 선별을 해야 하니 고등어 분류에 걸리는 시간도 만만치 않습니다. 큰 거는 소고예, 이 큰 거는 소고예. 이 두 번째 고기에 소소고. 이는 3번 고기, 이도 상품 들어가고요. 이는 4번 고기. 이는 5번 고기거든요. 이는 이제 사료로 들어가고요. 물량이 없을 땐 이것도 상품으로 들어갑니다. (500g이) 넘는 어른 팔뚝만한 소고부터 사료용 갈고사료까지. 이렇게 분류 작업을 마치면 꼭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방사능 검사인데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공동 어시장으로 들어온 모든 생선들을 대상으로 방사능 수치를 체크하는 거죠. 저희 위판장에서 위판되는 이 생선을 국민들께서 이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직접적으로 실시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렇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수산물이 안전하다라는 것을 홍보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원전 사고 전과 후 국내산 고등어의 방사능 수치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젠 안심하고 고등어를 먹어도 될 것 같죠? 우리나라 고등어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이제 북상하고 남하하는 그런 회의 패턴을 갖는 어떤 대마 계군에 속하는 그런 고등어고요. 일본산 고등어들은 그 태평양산 계군이라고 해서 일본 해역 그 측을 일본 해역 동측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북상하고 남하하는 그런 고등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등어가 일본산 방사능에 오염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산 고등어는 안심하고 드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새벽 6시 드디어 활기찬 고등어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싱싱한 고등어를 사기 위한 치열한 눈치 작전이 펼쳐지고 경매가 끝나면 곧바로 포장 작업이 이어지는데요. 그렇게 몸단장까지 마친 고등어는 전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부산은 고등어 위판량뿐만 아니라 소비량 또한 많은데요. 공동 어시장 인근의 충무동 새벽시장에도 제철 맞은 고등어가 넘쳐납니다. 요사이 고등어가 탄력성도 좋고 먹어서 정말 신선도도 좋고 맛이 있습니다. 1년 총 중에 최고 맛이 있을 시기입니다, 지금.
특히 가을 배와 겨울 고등어는 며느리에게도 주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맛이 꽉 들어차 있는데요. 그 맛의 비결은 바로 높은 지방 함량이 있습니다. 생선의 지방은 계절에 따라서 양이 많아졌다 또 적으셨다 이런 식으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함량이 제일 많은 시기가 맛이 제일 좋고 제일 낮은 시기가 맛이 떨어지는 행태가 되는 거죠. 생선 기름 안에는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인 DHA, EPA가 대단히 많죠. 따라서 열량은 조금 더 섭취를 하더라도 몸에 좋은 성분이 많으니까 오히려 더 좋은 행태가 되는 거죠. 어서 오십시오. 바쁘시네. 네. 이 집에는 항상 와글와글 하더라고 손님들이. 우리 선 사장님도 오세요. 연중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고등어를 구입하려는 사람들. 한규 씨 역시 그중 하나인데요. 덤으로 3마리 나왔습니다. 꽤 많은 양을 사시네요. 고갈비집을 한 30년간 하는데 이 집에 주로 이제 단골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뭐 신선도도 좋고 아주머니가 또 후하게 주시고 하니까 거래합니다. 당일로 바로 우리가 고갈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싱싱한 고등어는 이곳에서 노릇노릇한 고갈비로 변신하게 됩니다. 요즘이야 프랜차이즈 식당에 먹을거리들도 넘쳐나지만 80년대까지만 해도 가난한 부산의 대학생들은 모두 이 고갈비 골목으로 모여들었는데요. 삼삼오오 몰려와 술잔을 기울이던 대학생들은 어느덧 반듯한 직장인이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됐습니다. 우리 와본 지 한 33년 정도 됐네요. 오늘 처음입니다. 33년 만에 오신 거예요? 예. 어쩐 일로 33년 만에 오셨습니까? 33년 전에는 우리 집 사람이 데이트 장소였고, 어쩌다 보니까 저 집이 저 해운대 쪽으로 좀 멀리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떨어지다가 오늘 친구 집 병문안 왔다가 옛날 생각이 나서 한번 들려본 겁니다. 여기 근처에서 이제 보수동 헌책방 골목하고 여기하고 명물이거든요. 아, 유명했죠. 젊은 사람들 그때 뭐 청바지 입고 있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 없을 정도니까. 손님들에게 아련한 추억을 남긴 고갈비는 애순 씨에게도 많은 걸 선물해줬죠. 고갈비 모르고 돌아가지고 뭐 조금 하고 간다는 게 애들 키우다 보니까 40년 흘러갔어요. 이 고갈비에서 자식들 다 키우셨어요? 예. 그때는 학생들 장사라서 그냥 참 수월하겠는데 지금은 어른들 장사를 조금 힘이 들어도 그래도 먼저 여기서 40년이면 말이 40년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애들 다 이제 시집 장가 갔으면 여기서 일을 하다 말아야지 내 힘 닿는 데까지. 넉넉하지 않던 학생들과 애순 씨 부부의 삶을 위로해주던 고갈비는 오늘도 맛있게 익어갑니다. 그리 넉넉지 않던 시절 고등어를 갈비처럼 뜯어 먹는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고갈비. 부산에 고갈비가 있다면 안동에는 소금에 절인 간 고등어가 별미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고등어 한 마리 잡히지도 않는, 그렇다고 또 대도시와 가깝지도 않은 경북 내륙 지역인 안동에서 간 고등어가 탄생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동쪽으로는 태백산맥, 북서쪽으로는 소백산맥으로 둘러싸인 고장 안동. 내륙인 안동에서 간고등어가 탄생하게 된 이유는 바다까지의 거리 때문인데요. 해산물을 살 수 있는 바다는 80여 킬로미터나 떨어진 영덕 강구항.
막 잡아온 고등어를 찌고 부지런히 걸어도 꼬박 이틀이 걸렸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고등어가 상할 수밖에 없었죠. 동해에서 잡은 고등어가 등짐 장수들이 영덕에서 사서 짊어지고 종일 걸어서 옵니다. 걸어와서 하루길이 닿는 지점이 임동 채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채거리에 닿으면 저녁에 이제 고등어 배를 가르고 염장을 합니다. 소금을 쳐야 이제 그 썩는 걸 막으니까. 등짐 장수들이 하루를 묵어가던 임동 채거리 장터에 도착할 때쯤 고등어는 썩기 바로 직전의 상태. 이때 나오는 효소와 소금의 오묘한 조화가 안동 강고등어의 독특한 맛을 만들어냈습니다. 보통은 생선은 싱싱할수록 맛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생선은 배를 따고 난 다음에 피를 잘 제거해서 적절하게 건조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생선이 쥐고 있는 그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서 아미노산이 풍부해지는 거죠. 보통 이노신산이라 그러는 것들이 감칠맛이 풍부한 것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보통 생선의 경우에는 썩기 직전의 것이 가장 맛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게 된 안동 강고등어 때문에 시장에서도 한 집 걸러 한 집씩 강고등어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김창식 아버님은 중매인 출신 간제비입니다. 이제 사람 거는 먹을 때 이 종을 흔들어요. 물건 넣었다가 그런데 이제 이게 없어요. 자, 고등어 입찰자, 야, 고등어 시자, 자, 고등어 한 마디, 자, 고등어 한 마디 50개 뭐, 50개 하거든. 50개 하면 저분 50개 만약에 2만 나오더라. 2만 되면 안 나와요. 아이, 2만이, 2만, 6천, 1만, 7천, 1만, 8천, 1만, 9천, 양만 이랬더니, 그래. 질 좋은 고등어를 볼 줄 아는 눈썰미에 전문 간제비 못지않은 염장 실력이 더해져 입에 착 달라붙는 강고등어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덕분에 꼬랑지까지 빨아먹고 싶을 정도의 맛이라고 극찬받고 있습니다. 안동 강고도 유명한 이유가 안동 고기 나는 게 아니에요. 왜 안동 강고도 유명하냐면은 이 제사상에 가을은 주고 목포 같은 데는 제사에 이거 먹고 비늘 그 병어 같은 거 저거 먹고 가을이 정말 이런 거 맛있었지만은 이건 안동이 고등어 주먹이요. 제사를 곳곳이 줄래요. 강고등어는 문어와 함께 안동 제사상에 빠지지 않는 생선입니다. 망망대해를 떠돌던 고등어가 양반고장 안동을 본으로 얻게 된 것은 물론 제사상에까지 오르는 영광을 누리고 있는 건데요. 비늘이 없는 생선은 제사상에 올리지 않는다는 원칙까지 깨뜨린 특별한 녀석입니다. 시어머님 오늘 첫 제사라서 내일 제사 음식한다고 살았어요. 귀신이 응답하러 온대요. 고등어를 안 쓰면은. 제사상에 안 올리면요? 예, 그래서 특이 안동어는 더 고등어를 많이 쓴대요. 하지만 제주에서는 그만큼 먹기 어려운 고등어 회를 맛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등어가 횟감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도가 중요한데요. 제주에서는 그날 잡은 신선한 고등어를 바로 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고등어 보세요. 얼마나 싱싱하고 좋은 거예요. 고등어 이거요. 회도 잡사줘요. 예, 회도 잡사도 맛있어요. 예, 제주산이거든요. 제주산 고등어. 예, 완전 맛있어요. 싱싱하고. 육질에 기름이 많아 심지어는 살아서도 부패한다는 고등어를 회로 즐기기 위해선 선도만큼이나 손질법도 중요합니다. 이게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빨리 잡아야 되고 깨끗이 씻어야 되고
피를 계속 빼야 되고, 그 다음에 칼을 조심해야 돼요. 빨리 썰어야 되기 때문에. 횟감용 고등어는 바다에서 잡은 지 3일을 넘지 않은 녀석을 사용하는데요. 고등어는 죽자마자 부패가 시작되기 때문에 빠른 손놀림으로 회를 떠야만 합니다. 물론 포장도 불가능하죠. 고등어는 이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살린 상태로 유통, 보관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또 고등어는 죽은 다음에 선도가 떨어지면 식중독을 일으키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고등어는 바닷가에서 바로 갓 잡은 것만을 먹을 수가 있었죠. 우스갯소리로 고등어회는 삭막한 음식이다 라고들 하는데요. 대화 없이 먹는 데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고 생겨난 말입니다. 그만큼 빨리 먹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맛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 먹었다니까 지금 준 거. 어떻게 얘기하면 방어보다도 맛있네. 예, 고등어가 탁 땡기는 게. 사람들이 그렇게 다 손님들이 먹어보고는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기 자체에 단백질 함유량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감칠맛이 나고 담백함이 있다는 거죠. 푸른 바다를 간직한 통영에선 산지가 아닌 곳에서도 싱싱한 고등어를 맛보게 하려는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사실 고등어는 산지가 아니면 활어 상태의 싱싱한 고등어를 만나기가 어려운데요. 하지만 바다에 가둬 키우는 고등어 양식이 등장을 하면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섬으로 나가는 관문 통영 삼덕항. 이곳에서 100길로 1시간 정도 떨어진 욕지도에 국내 최초의 고등어 양식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원형 모양의 가두리 양식장. 태어나서 평생 끊임없이 헤엄치는 고등어의 습성을 고려해 만든 맞춤형 양식장인데요. 단지 하나에 들어있는 고등어는 3만에서 4만 마리. 모두 인근 바다에서 잡아온 녀석들입니다. 고등어는 지금 이제 우리가 처부터 부화를 해서 키우는 게 아니고 근해 정치망들한테 이제 들어온 고기들을 지금 이 가두리로 그대로 넘기는 겁니다. 제대로 고등어 맛이 나려면 350g, 최소한 350에서 400g 이상 돼야 고기 맛이 제대로 나니까 그 정도까지 관리를 해서 출하를 합니다. 드넓은 바다를 떠나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키워내는 고등어. 그동안 살을 찌우고 좁은 환경에 익숙해진 녀석들은 활어차나 횟집의 수조에서도 금방 죽지 않고 버틸 수 있게 됩니다. 1년 정도 가두리 좁은 환경에서 양식을 하면 좁은 환경에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활어차라든지 또 횟집 수족관에서 죽질 않죠. 그래서 고등어 양식됨으로써 지금은 언제라도 이렇게 고등어 회를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된 거죠. 다음날 아침 새벽부터 장대비가 쏟아지는 와중에 고등어 공수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60cm의 발판을 아슬아슬하게 걸어다니며 출하 작업에 나선 사람들. 워낙에 예민한 생선이다 보니 기계를 사용할 수 없어 모두 일일이 사람 손으로 옮겨야만 하는데요.
소비지까지 신선한 활어 상태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고등어가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빠른 손놀림이 관건이죠.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고등어가 스트레스를 좀 적게 받는 쪽으로 매우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고등어 양식이 시작되면서 1년 내내 살이 두툼하게 오른 고등어를 만날 수 있게 됐는데요. 구이나 조림에 머물던 요리법도 더욱 다양해졌다고 하니 우리의 밥상도 더욱 풍성해질 것 같죠? 서민들의 진한 삶이 녹아있는 전통시장 한켠에선 어김없이 국민생선 고등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어도 시장은 정말 싱싱하게 살아있네요. 이거 세발낙지. 안녕하세요. 예, 겨울 생선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고등어가 참 싱싱한데요. 요즘에 고등어 가격 어떻게 해요? 고등어 한 마리 3,000원, 두 마리 5,000원 그래요. 너무 싸다. 너무 싸지 않아요? 좀 싸게. 예, 싸죠. 옛날에는 3개 만 원씩 했죠. 그러니까. 싸져갖고 2개 5,000원 팔아요. 세상에. 근데 싸니까 우리 주부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또 생선이기도 고등어 제일 잘 나가. 그죠? 고등어 지져 먹고 구워 먹고. 저는요, 이 고등어를 보면 저 어릴 때 추억이 함께 생각이 납니다. 유난히 저희는 다른 집에 비해서 가족이 많아서 10식구가 푸짐하게 밥상에 도란도란 모여 있을 수 있는 날은 그날 메뉴가 바로 고등어였을 때였던 것 같아요. 맛있는 부위는 어르신들 먼저 드리고 물론 또 막내니까 몰래 엄마가 챙겨주던 그 고등어의 하얀 속살. 정말 고등어는 겨울에 만날 수 있는 별미이기도 하지만요. 아련한 추억까지도 함께 불러오는 것 같은 거. 고등어. 예, 그런 추억의 생선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도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나는 또 다시 바다를 가르네. 그래도 나는 안다네. 그동안 내가 지켜온 수많은 가족들의 저녁 밥상. 남을 시간도 없었고 하여튼 이 고깃집도 손이 이렇게 됐잖아 지금. 이걸 자꾸 수작업이잖아요. 동지 섰다래 힘들고 마고지. 얼음 속에 물 손녀가지고 해야 되는데 힘들고 마고지. 애들 사남매 학교 우리 대학교 다 시켰어요. 시키고 부기 결혼시키고 그래 이제 밥 먹고 살아요. 요즘처럼 한 마리 그냥 5마리 구워 먹거나 이게 아니고 안정도가 애들한테 돌아오고 큰 동물은 어른한테 돌아오고 애들은 먹기 들려고 생일 아니고 뭐 큰일 아니마 고등 구경 뭐 해서 지금 고등 하나 주면 그 당시에 고등 한 번 사 먹기 그만큼 힘들었어. 우리 어머니가 많이 또 구워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옛날 그 연탄불에서 엄마가 구워줬던 맛, 맛있었던 그 기억이 나면서 너무 맛있어요. 오늘 기분도 좋고. 눈을 감는 법도 몰라요. 가난한 그대 날 골라줘서